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의외로 간단한 한 가지 습관만으로도 이런 악순환을 완화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바로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에 천일염을 조금 넣어서 마시는 방법이에요. 물론 이것만으로 불면증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약사분들이 권하는 이 작은 루틴이 왜 도움이 되는지,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 알게 되시면 오늘 밤부터라도 시작해 보고 싶으실 거예요. 무엇보다 안전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수면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혹시 밤에 잠 못 이뤄서 고생하신 특별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나이가 들면 잠이 안 온다고 흔히 말하지만 사실 그 이유는 단순히 늙어서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겹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첫째, 신경계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적절히 번갈아가며 작동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조절 능력이 떨어지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뇌가 계속 각성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둘째, 복용하시는 약물들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혈압약이나 이뇨제는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들어서 밤잠을 깨우고 일부 감기약이나 진통제에 들어있는 카페인 성분도 잠을 방해합니다. 셋째, 호르몬 변화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줄어들고 여성의 경우 갱년기 이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수면 패턴이 바뀌기 쉬워요. 넷째,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이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오랫동안 저염식을 하시거나 땀을 많이 흘린 후 수분만 보충하고 염분은 제대로 섭취하지 않으면 몸속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깨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신경 전달이 원활하지 못해 불안감이나 예민함이 증가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불면증이 생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배경을 이해해야 앞으로 말씀드릴 천일염 물 루틴이 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불면증이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몸의 변화를 반영하는 자연스러운 신호이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다면 천일염을 넣은 따뜻한 물 한 잔이 어떤 원리로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먼저 명확히 해드릴 게 있어요. 천일염 자체가 불면증을 치료하는 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첫째, 따뜻한 물의 효과입니다. 미국 수면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따뜻한 물을 마시면 체온이 잠시 올라갔다가 서서히 떨어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유도된다고 해요. 이는 우리 몸이 잠들 때 체온이 느려가는 자연스러운 리듬과 일치하죠. 둘째, 전해질 균형의 역할입니다. 천일염에는 나트륨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칼슘 등 다양한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이런 전해질들이 적절히 공급되면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신경 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셋째, 심리적 안정감의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행위 자체가 마음을 진정시키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적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는 뇌에게 이제 잠들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해요. 천일염이 직접적으로 멜라토닌 호르몬을 늘린다거나 불면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한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연구들은 대부분 간접적인 효과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왜 많은 약사분들이 이 방법을 권할까요? 바로 부작용이 거의 없으면서도 수면을 방해하는 여러 요인들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수면제처럼 강제로 잠을 재우는 게 아니라 몸이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루틴은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을 줄이는 보조 장치로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인 접근법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드시는 것이 안전할까요? 여러 약사분들이 공통으로 조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비율은 따뜻한 물 200ml에 천일염 1에서 2g 정도예요. 200ml는 종이컵으로 한 컵 정도의 양이고 1에서 2g은 작은 티스푼으로 살짝 한 꼬집 정도예요. 정확히 재지 않으셔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목욕물 정도의 따뜻함, 대략 40에서 45도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각성 효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마시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마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너무 일찍 마시면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늦게 마시면 화장실 때문에 잠이 깰 수 있어요. 여기서 절대 지켜야 할 안전수칙들이 있습니다. 첫째, 양을 임의로 늘리시면 안 됩니다. 효과가 좋다면 더 많이 넣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혈압이 급격히 오르고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둘째, 고혈압이나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 후 시도하세요. 이미 나트륨 제한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셋째, 심부전이나 부종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염분과 수분 섭취 모두 제한해야 하는 상황일 수 있어요. 넷째, 당뇨병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효과를 보려면 최소 2주 이상은 꾸준히 같은 시간대에 반복하셔야 해요. 우리 몸이 새로운 루틴을 학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네 라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천일염을 선택할 때는 가능하면 정제되지 않은 순수한 천일염을 사용하세요. 인공 첨가물이 들어간 가공염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바닷물에서 얻은 소금이 더 좋습니다. 이론만으론 부족하죠. 실제로 이 루틴을 생활에 적용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2세 김순자님은 지난 5년간 잠 때문에 정말 고생하셨어요.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어도 새벽 2시나 3시까지 뒤척에다가 겨우 잠들면 새벽 5시쯤 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수면제를 복용하면 잠은 들었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워서 하루 종일 멍한 상태가 이어졌어요. 그래서 약을 끊고 싶어 하셨지만 약 없이는 정말 한숨도 못 잘 것 같아서 두려워하셨죠. 그러던 중 오렌지인이신 약사님께서 한번 시도해 볼 만한 방법이 있다며 천일염 물 루틴을 권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소금물이 잠에 도움이 될까 하고 반신반의했지만 부작용이 없다는 말에 용기를 내서 시작했어요. 첫 주에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약사님이 최소 2주는 해봐야 한다고 하셔서 꾸준히 계속하셨어요. 매일 밤 10시 반에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을 마시고 11시에 침대에 누우시는 루틴을 지키셨죠. 둘째 주가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어요. 새벽에 깨는 횟수가 하루 걸러 하루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안 깨는 건 아니었지만 깨더라도 다시 잠드는 시간이 짧아졌어요. 한 달이 지나자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7시간 이상 연속으로 잠든 날이 일주일에 3에서 4일로 늘어났고 6개월이 지난 지금은 거의 매일 6시간 이상은 푹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함을 느끼신다고 하세요. 김순자님은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다며 작은 습관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모든 분이 김순자님처럼 똑같은 효과를 보실 수는 없어요. 개인차가 분명히 있고 불면증의 원인도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하지만 이 사례는 작은 습관의 변화가 몸의 균형을 바꿔서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를 들으시면 그럼 더 많이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쉬우실 텐데요. 이런 접근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천일염 물 루틴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오해는 소금이 도움이 되니까 많이 먹으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고 신장에 부담을 주며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밤에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갈증이 생겨서 자꾸 깨게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오해는 이 방법만으로 불면증이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천일염물 한 잔은
어디까지나 수면 보조 루틴일 뿐 불면증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만약 불면증이 우울증, 불안장애, 수면무호흡증 같은 질환 때문이라면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다른 수면 습관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착각이에요. 아무리 좋은 루틴이라도 수면을 방해하는 다른 요인들이 그대로 있다면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 늦은 밤에 커피나 녹차를 드시거나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시거나 매일 다른 시간에 잠자리에 드신다면 소금물 루틴의 효과가 상쇄될 수 있어요. 침실이 너무 밝거나 시끄럽거나 저녁에 과식을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번째 오해는 즉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라서 새로운 루틴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최소 2주, 보통은 한 달 정도는 꾸준히 해보셔야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앞서 김순자님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개인차는 분명히 있어요. 나이, 건강 상태, 복용 중인 약물, 생활 패턴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종합적인 접근이에요. 수면 환경 정리, 규칙적인 취침 시간, 적절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와 함께 천일염물 루틴을 병행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루틴을 시작한 후에도 2주 이상 전혀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증상이 악화된다면 중단하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천일염 물 한 잔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루 전체의 흐름 속에서 수면을 준비하는 습관들을 함께 만들어 가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먼저 낮 시간부터 살펴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능하면 햇볕을 쬐시는 것이 좋아요. 10에서 15분 정도라도 창가에 앉아서 자연광을 받으시면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이 세로토닌은 저녁이 되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서 자연스러운 잠을 도와줘요. 점심 이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권해드려요.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고 동네 한 바퀴 정도만 천천히 걸으셔도 충분합니다. 몸을 적당히 움직이면 밤에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거든요. 다만 저녁 6시 이후의 운동은 오히려 각성 효과를 낼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아요. 저녁 시간대 습관도 중요해요.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마치시는 것이 이상적이에요. 과식하시면 소화 때문에 몸이 바쁘게 움직여서 잠들기 어려워져요.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매운 음식은 속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으니 저녁에는 가볍게 드세요.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태블릿, TV 같은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대신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독서를 하시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스트레칭은 특별히 어려운 동작이 아니어도 돼요.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리거나 다리를 쭉 뻗고 발목을 돌리거나 팔을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를 켜는 정도만 해도 근육이 이완되면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침실 환경도 점검해보세요. 실내 온도는 18에서 20도 정도가 적당하고 가능하면 완전히 어둡게 만드시는 것이 좋아요. 작은 전자시계의 빛조차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소음이 있다면 귀마개를 사용하시거나 오히려 백색 소음을 틀어서 갑작스런 소리를 차단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 모든 준비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따뜻한 천일염물 한 잔을 마시면 몸과 마음이 완전히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이어지는 수면 준비 루틴을 만들어 가시면 단순한 요령이 아닌 전인적인 수면 관리 습관으로 자리 잡게 돼요. 처음에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추가해 가시면 됩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장해 나가는 것이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천일염물 루틴과 수면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어떤 변화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가장 먼저 느끼실 수 있는 변화는 자주 깨던 패턴이 줄어든다는 점이에요. 한밤중에 2~3번씩 깨던 분들이 한 번 정도로 줄어들거나 아예 아침까지 깨지 않고 주무시는 날이 늘어납니다.
깊은 수면 시간이 늘어나면서 진짜 개운한 아침을 맞이하실 수 있어요. 둘째, 면역력 회복이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충분한 수면은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여주거든요. 감기에 덜 걸리시고 걸리더라도 회복이 빨라지죠. 또 작은 상처도 예전보다 빨리 아물고 전반적으로 몸의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셋째, 정신적인 변화도 크게 느끼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아지고 낮에 졸음이 쏟아지는 일이 줄어듭니다. 기억력과 집중력도 개선되어서 일상생활이 훨씬 활기차게 바뀌죠. 넷째, 전체적인 생활에 활력이 돌아옵니다. 취미 활동을 다시 시작하시거나 친구들과의 만남이 즐거워지거나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천일염 물 한 잔이 만병통치약은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불면증을 완전히 해결하는 치료법이 아니라 좋은 수면을 위한 보조 루틴 중 하나일 뿐이에요. 만약 2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해도 전혀 변화가 없으시거나 불면증과 함께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심하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받으시기 바라요. 때로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오늘 알려드린 약사 추천 천일염물 루틴은 누구나 쉽게 시도해 볼 수 있는 작은 습관이에요. 큰 비용도 들지 않고 부작용도 거의 없어서 안전하게 시작하실 수 있어요. 올바른 방법과 주의사항만 잘 지키신다면 8시간 기절수면이라는 표현처럼 깊고 편안한 잠을 통해 건강한 노후의 기초를 다지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은 한 가지를 댓글로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궁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한 번의 클릭이 주변 분들께 건강한 정보를 전하는 소중한 나눔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편안한 잠을 찾으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시작하거나 변경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